3주차 1일 과제입니다. 1일 문제 1번에 있어서 소리를 통해 정보를 주고받는다 라고 해석했고, 두 문장에는 먹이, 적, 동료, 위치 등을 소리를 통해 알아낸다. 그래서 정보를 주고받는다 할 때에 어떤 정보일까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지형, 먹이, 적, 동료 위치를 주의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보를 주고받는다고 할 때에 소리를 통해 알아내고 소리를 전달한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정보를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돌고래들은 주의 상태를 소리를 통해서 알아내고 또한 소리로 전달한다. 그렇게 해서 좀 더 이렇게 1번 요약을 1번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요 관계들은 서로가 포함 관계로서 이 문장 관계는 이 정보를 주고받는다는 것이 B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의미로 반복되어져서 포함 관계로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러면 요약 2번은 보겠습니다. 요약 2번은 1번을 그렇게 했고요. 2번은 이때 돌고래는 이렇게 눈 깜짝할 사이 해석한다라고 했을 때에 이 전달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어떤 전달의 어떤 상태인가 좀 더 상세하게 포함됐기 때문에 포함 관계로 했습니다. 그 돌고래들은 주의 상태를 1초에 2000번의 음파를 알아내고 전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보인다라고 하는 말을 음파를 통해서 여기 보면은 음파를 알아내고 할 때 1000번의 음파를 알아낸다고 하는 말이 좀 해석이 애매했습니다. 그래서 음파를 통해서 라고 그렇게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 문장에는 이제 음파를 알아낸다는 말을 음파를 통해서라고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파를 1000번의 음파를 알아내고 전달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약 3번은 문장 1번은 이렇고 2번은 또한 돌고래가 내는 소리는 음력이 대단히 넓고 어감이 풍부하다. 그러니까 이것이 역시 동류 관계라고 봅니다. 앞에는 1초에 2000번의 음파를 알아내고 전달하는 음파를 알아내는 어떤 특징이라면 이것 또한 음력이 넓고 어감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돌고래들은 보인다. 주의 상태를 주의 상태가 저 앞에 먹이라든지 또 그런 것들을 요약을 했지요. 지형이라든지. 그런데 넓은 음력과 풍부한 어감의 소리를 1초에 2000번의 음파를 통해서 알아내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넓은 음력과 어감은 또 이렇게 누군가를 요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있습니다만은 혹시나 이것들을 풍부한 음력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또 어감과 음력이라는 것이 달라서 그렇게 그냥 두었습니다. 그러면 이 주제 문장은 그렇고요. 이걸 단락 설계로 해보자면은 이게 단락 설계가 돌고래의 정보 전달로 돌고래의 정보 전인데 전달 방법이 넓은 음력과 풍부한 어감의 소리로 하고 전달 능력은 1초에 2000번의 음파 해석을 통해서고 전달 목적은 주의 상태 확인을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2번입니다. 문제 2번은
이제 여기에서 돌고래는 주로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연안에서 무리를 주로 이루어 산다. 그리고 이에 주로 오징어와 물고기를 즐겨 먹는다 할 때에 이 두 문장은 어디에 사는 것이 의논은 생식에 관계되는 것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형식을 말합니다. 물고기를 먹으면서 살아간 걸 할 때 포함 관계로 보았습니다. 포함 관계 보아서 그래서 돌고래는 이렇게 그리고 함축 요약이 있는데요.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연안이라고 할 때 그냥 연안이라고 하면 어쨌든 바닷가를 말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 안 적어도 연안이라고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돌고래는 주로라는 단어는 또 뺄 수도 있으니까 돌고래는 연안에서 무리를 이루어 이동하며 산다. 그랬을 때 이제 그 먹이가 뭔지는 또 동료 관계로서 포함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징어와 물고기를 먹으면서 살아간다. 그렇게 해 보았습니다. 그럼 요약 2번은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 어미 돌고래는 한 번에 새끼 한 마리를 낳아 반년에서 1년 동안 젖을 먹여 키운다. 이거는 또 생식의 그 자기의 그 키우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동료 관계로 이쪽에는 이제 활동 영역이고 또 이거는 생식 방법입니다. 근데 물고기를 먹으면서 산다고 하는 이 부분들이 일단 상식에 관계되기 때문에 특별히 이거 무슨 특별히 뭐 다른 어떤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혹시 여기서 이제 동료 관계이기도 하지만은 그 음식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럼 음식이라고 보면은 여기에 이제 오징어, 물고기 이렇게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요약을 해보면은 돌고래는 연안에서 무리 이동하면서 한 배에서 반년에 1년 반 동안 새끼 한 마리 젖을 먹으면서 산다라고 해서 이제 특별히 이 부분에 있어서 오징어와 물고기를 먹으며 산다고 하는 그 부분들이 강조가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빼도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요약 3번은 돌고래는 지능이 매우 높은 편이며 장난을 좋아한다. 그래서 이제 그 장난을 좋아하는 것과 지능이 높은 그렇게 장난을 좋아하는 이유가 지능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능이 높은 것을 강조하는 것이므로 인과관계의 결과가 지능이 높은 것을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장난이 좋아하는 지능이 높은 돌고래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그 앞에 문장을 함께 이어서 썼습니다. 그 요약 4번을 보면은 종종 70km로 헤엄하며 수영 실력을 기르기도 하고 공이나 해초, 통나무 등을 가지고 장난도 친다 할 때 이거를 이제 공, 해초, 통나무를 도구로 보았습니다. 함축 요약은 시속 70km 수영 실력 을 이제 시속 70km로 헤엄치며 수영 실력을 거른다. 그럴 때 이걸 좀 시속 70km의 수영 실력으로 그래서 이제 수영 실력을 겨룬다고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함축 요약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제 문장 1번과 2번의 관계는 포함 관계로 보았습니다. 요 돌고래 여러 가지의 속성 속에서 이렇게 무리지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들을 말하기 때문에 포함관계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속 70km의 수영 실력을 겨루고 도구를 가지고 장난을 하는 지능이 높은 돌고래는 연안에서 무르지어 이동하면서 한 배에 반년에서 1년 반 동안 새끼 하멜적을 먹으면서 산다. 그렇게 또 해보았습니다. 그럼 주제 문장은 이거고요. 그러면 돌고래의 활동과 생식으로 주제어를 잡으면은 여기서 돌고래의 활동 생식입니다. 활동은 도구를 가지고 지능이 높은 거고 무리지어서 연안에서 생식은
이렇게 젖을 먹이면서 새끼 한 마리를 키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고래 활동과 생식이라고 하는 주제로 그렇게 해 보았습니다. 1일 과제 3주차 1일 과제 마쳤습니다.